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매일 진단 건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환자 발생은 10,000명 밑으로 내려간 것 같고요. 또 사망자도 이제 1,000명 밑으로 크게 내려가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그런 진전인데, 그러나 이 경제 재가동에 대해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심의 핵심은 너무 성급하게 리오픈해서 바이러스 다시 확 퍼지면 어쩌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이유는 여러 번 설명드려서 반복하지는 않고요. 설사 다시 퍼지면 그럼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대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가 6일째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그러나 금융주, 에너지주, 코카콜라, 디즈니 이런 것이 다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다우는 30개 종목 그 주가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좀 내렸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혼조세 마감입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09포인트, 즉 마이너스 0.45% 내렸고요. S&P 500 지수는 강보합이고 나스닥이 0.78%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해서 10년물에 0.704%인데 이 수익률 추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지금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그런 정상화 신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 100.2로 올랐고요. 원달러 1223원으로 올랐고 원엔 11.36으로 하락했고 위안달러 7.09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등락 엄청 심했죠. 어제 크게 내리다가 크게 오르다가 이랬는데 현재 살짝 하락해서 WTI 24불, 브렌트 29불 선입니다. 사우디가 기존의 감산 합의에 추가해서 100만 불 더 감산한다는 뉴스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월요일은 많지는 않죠. 한국 5월 상순 수출이 69억 불로 전년 동기간비 마이너스 46.44%로 추락했고요. 수입은 96억 불로 마이너스 37.5%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27억 불 적자입니다. 이런 숫자를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처음 봅니다. 이탈리아 3월 산업생산 전년비 마이너스 29.3%입니다. 쟁점을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US in, China out. US in, China out. in과 out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피트 나바로 이분이 커들러와 함께 백악관의 핵심 경제 참모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참모라는 것은 수시로 트럼프하고 이렇게 소곤소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니센 재무장관이나 그 무역 대표부의 라이트 하이저 같은 분들은 일종의 야전 총사령관이죠. 이분들은 자기의 일상에 구체적인 그 처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제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 참모라는 분은 그런 어떤 일상의 업무에서는 배제된 채 기본적으로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이런 어떤 그 역할이죠. 기능이 다르죠. 하여튼 그런데 이 피터 나바로가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 미국 경제 재건 방향의 골격을 제시하는 것인지 그렇게 주목되는 그런 발언을 어제 인터뷰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 기사 보시면 말이죠. 제목은 이 바이러스에서 경제가 리커버리 하는데 아마 수년 걸릴 것 같다. 멀티이어 말 나오는 거. 이건 또 보면은 상당히 좀 몇 년 걸린다 그러면은 좀 암울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 같다. 이 말은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하면은 앞으로 수년간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 기간 동안에 추진할 기본적인 그 제조업 중심으로 그 산업 정책의 골격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걸 재구성하면은 US in, China ou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산업별로 핵심 어떤 그 영역을 미국 내의 공급망을 직접 갖추겠다는 겁니다. 이게 US in이고
그러면 중공 내 공급망 이전한다 이겁니다. 중공 저거 믿을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차이나 아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바이러스 충격 이거 단기에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단기에 일정 수준 탁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데 그와 별개로 장기적으로 US in, China out 전략을 구상하는 것 아닌지 저는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제도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핵심 공급망 미국에 갖추겠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금 새로 짓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검토한다는 보도 이게 바로 위 구상의 일부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편 이제 커들러는 이번 차이나 바이러스 건에 대해서 커들러가 아니라 피트 나바로입니다. 예. 피트 나바로가 이번 차이나 바이러스 건에 대해서 중공에 보복할 거다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커들러 폼페오 입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그 선봉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차이나한테는요 투통거래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뭡니까? 1대1로 정책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 작년에 여러 번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등 그 서방의 시각은 그 1대1로 정책이라는 거 한마디로 약탈적 빈곤국가 대출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제가 재구성한 표현입니다. 약탈적 빈곤국가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골자는 이거죠. 1대1로 주변에 그 빈곤 국가들한테 돈을 왕창 빌려준다는 겁니다. 갚을 능력 이상으로 빌려준다는 거죠. 예. 악질이죠. 악질입니다. 예. 그래서 왕창 빌려주고 못 갚는 것 뻔하니까 그 못 갚을 거에 대비한 수단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노른자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운영권의 장기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그 한마디로 담보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여러 번 표현했던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들 국가들은 못 갚으니까 당연히 디폴트 된다고요. 예. 원리가 못 갚는다고. 예. 못 갚을 만큼 왕창 빌려줘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자율도 낮지를 않죠. 예. 중공이 자기들이 그 자금을 조성한 거는 그 빈곤 국가들보다는 신용 상태가 좋으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죠. 그걸로 더 높은 이자, 자기들이 빌려온 그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로 왕창 빌려준다는 거죠. 디폴트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IMF 등에다가 구제금융 신청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디폴트 안 되면은 고리대금 그 이자 받아 처먹고 또 자기 편 만들고 이런 거죠. 그리고 안 돼서 디폴트가 되면 그래서 단 것은 지 혼자 처먹고 쓴 것은 국제사회에 분담시킨다. 아주 악질 아닙니까? 그래서 빈곤 국가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정책 아주 악랄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돈을 엄청 살포했는데 우려하던 바, 계속 경고하던 바가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이번에 바이러스 이 직격탄으로 이제 갑자기 확 드러난 것 같습니다. 회수 불능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 빌린 국가들이 돈 갚을 수 없게 됐으니까 채무 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 신청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트럼프가 있는 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 안 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공의 옵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제 이 담보권 실행하든지 아니면 손실 처리하든가 이겁니다. 그런데 담보권 실행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쟁점될 가능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다시 새롭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약탈적 빈곤 국가에 대한 약탈적 그 대출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을 한다면은 이 계약 자체가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겁니다. 예? 계약이 무효가 돼 버리면은 준공은 담보권 그 가질 수 없고요. 예? 극단적인 경우에는 돈 빌려간 국가들은 자기가 이익 본 범위 내에서만 갚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준공의 손실만 누적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논쟁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겠죠. 시끌벅적하겠지만은 준공 편 들어줄 나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이 어깃장을 놔버리면은 준공 돈 뜯기는 거죠. 손실 처리되는 거 아닌가 해서 주목이 됩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 미국의 연장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월, 3월 이때만 해도 연장이 신통치 않았죠. 마스크도 없고 뭐 진단 키트도 부족하다 해서고 말이죠. 하여튼 끔찍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스크 문제 해결된 거 오래됐죠. 다 됐고요. 진단 키트도 해결됐죠. 근데 이제 이 진단 능력은 계속 확충이 돼서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콰이델사 안티젠 테스트가 임시 사용 승인 받았고 그다음에 그 진단 키트로 유명한 그 기존에 이미 그 유명한 회사 그 아보트 회사 그 사에서는 안티바디 테스트 하는 거 이것도 그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원 검사하는 거, 항체 검사하는 거, 물론 그 성격은 다 다른데 항체 검사는 바이러스 진단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 연장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치료제도 하여튼 그 람데시비르이고 그 긴급 사용 승인 된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외에 다른 그 치료제 개발 계속되고 있죠. 뭐 이 전쟁은 아주 치열한 것 같고요. 백신 개발도 계속 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경제 방역 동시 모델은 저는 저는 매우 그 낙관적인 편입니다. 원래부터 이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요. 그 미국 신규 환자가 15,300명 증가했습니다. 이거 지난주까지요. 29,000명에서 3만 2, 3천 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만 명 넘어가면은 그 신규 환자 숫자가 위로 팍 올라가고 그랬었죠. 지금 15,000명대면은 상당히 개선된 값이죠. 사망자도 지금 562명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정도 그 기준이죠. 5시 반 정도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국 시간 오전 10시 기준으로 계속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과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